하이 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난다 하고 왔어요. 오자 토크요? 5글자로? 네. 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서원아 장모님께 그럼 메타란? 메타란 열망하는 곳. 나를 만든 것은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다.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인생을 지배하는 습관의 힘입니다. 힘든 날은 예외 법칙으로 이겨내자. 습관의 예외 법칙을 설정하면 어떤 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응원대장 올리브입니다. 응원대장은 평생의 제 잡 타이틀이 될 이름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어떤 타이틀보다도 응원대장으로 소개받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마케터나 어느 회사의 소속이라고 하는 저의 앞단의 잡 타이틀들은 잠시 머무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 본질이 무엇이고 제가 삶을 이루는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저를 소개하는 단어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27년쯤 되고 이제 자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음은 뭘 할 거야? 동료들이 거의 대부분 어느 기업의 CMO, CEO, COO로 가겠다 이런 포부들을 얘기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CMO와 CEO와 COO만 꿈을 꾼다는 게 이 길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문득 나는 좀 다른 C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떠올랐던 단어가 Cheerleader to Support People and Business to Grow 라고 하는 Aspiration Sentence라고 열망의 문장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회사의 직급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줄 수 있는 잡 타이틀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전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책을 워낙 어려서부터도 좋아했던 친구였고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어서 전공을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하기도 했고요. 제가 아이를 좀 어렵게 가졌거든요. 긴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가졌는데 아이가 이제 정말 콩알만 할 때부터 아이가 크는 것과 동시에 제 욕심이 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득 겁이 났어요.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 부모가 된다는 게. 그래서 이 아이한테 딱 하나만 내가 바란다면 어떤 힘을 바랄까라는 고민을 좀 깊이 했던 날이 있는데 그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책 보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책 읽기가 어려워요. 저는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쉬워요. 고민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만 읽어도 괜찮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펼쳐진 그 장만 가져도 그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던 친구들이 어느새 이제 책을 읽는 힘들이 길러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는 것들이 매일매일 나의 순간에 맞닿아 있는 삶이란 얼마나 이 사람을 성장케 하는지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독서 일상화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장의 방법을 아주 가까이 두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을 가까이 두는 힘인데 이런 걸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능력 부족의 순간은 매일이에요. 지금도 부족함을 느끼고요. 부족함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함을 알아야 무엇을 채울지 알고 그렇게 부족함을 느낀 사람이어야 나아가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매일 후회하고 매일 반성하고 내일 무엇을 해야겠다, 오늘 무엇을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지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매일의 작은 성장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더 눈부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울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미 채우는 게 많다 보니까 채울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찾아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도 뭐 영어 회의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고, 그 후회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노트에 다시 적어놔요. 그 부족함을 반드시 기록해 놓고, 그러면 내일 조금 채울 수 있는 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응원해요. 저를 가장 가까이서 응원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려서는 막 그런 게 후회가 되면 머리 끄댕겨 보기도 하고 막 어떡하지 종정거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느낀 건 누군가에게 응원을 하면 세컨 찬스가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번째 힘을 위해서 그 후회가 반드시 마땅히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한 거는 누가 저를 응원해주지 않는 거예요. 혼내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뭐 제가 후회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저 혼자 알잖아요. 그러면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하는 것보다, 저는 원래도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어서 춤추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나를 응원을 해줘야겠다. 부족했구나를 알았구나, 잘했다, 다음엔 잘해라. 유사한 상황들이 또 일어날 확률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저번에 못해서 잘하라고 했잖아, 잘해야지,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라는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드를 내리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진짜 응원하는 게 가장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다른 사람 응원하는 거 되게 쉬워요, 오히려. 화이팅! 이렇게 입 밖으로 내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스스로한테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화이팅을 해요? 납득이 안 되고 응원이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나를 믿고 가봐. 라고 해서 제가 응원하는 거에 힘을 받아서 가라고 해요. 네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응원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네가 너를 응원해 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저 스스로의 어떤 성장의 여정을 가지고 볼 때, 내가 날개 달고 성장을 했어 라고 하는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글로벌 회사를 처음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이제 되게 영어 못하는 애로 이제 들어왔던 제가 미국 출장 가라 이렇게 이제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제가 되게 꿈꿨던 순간이었거든요. 미국 출장 가는데 내내 너무 정말 비행기를 제가 다시 끌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고요. 비행기 내내 12시간 동안 이제 고민했던 건 어떻게 그 벽을 넘어갈까였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거는 이 벽을 넘는 방법을 찾는 거다. 영작하고 외우는 건 잘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것 뿐이니까 40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8개씩을 해내야 되는데 8장만 영작을 하고 외우자, 이렇게 해서 40개 미팅을 다 해냈어요. 일주일 뒤에 이제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한테 탁 하고 그 티핑이 됐던 순간은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저 지금 뭐 한 23년 넘게 외국 회사 다니고 있는데 23년째 어학연수 중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데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를. 딱 눈앞에 벽만 봤을 때는 너무 아찔한 건데, 이 벽을 넘어가면 무엇이 있을지를 상상하는 거, 그게 제가 가진 불안을 기대로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안은 제가 애쓰면 넘어설 수 있는 거라는 확신들을 제 스스로의 삶에서 여러 번 연습하면서 얻어낸 것 같아요. 제가 정체되었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은 무척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런 순간들에 이제 제가 계속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던 이제 계기가 아이를 낳고 나서였거든요. 일을 그만둬야 되는지를 하루에도 뭐 수천 번씩 고민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의 어떤 일을 해나가는 성장 같은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아이를 키우는 시간들에 대한 것들이 나한테는 어떤 성장인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희 이제 팀장님이 기다려 줄 테니까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와라 라고 해서 휴직을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잠시 멈춘 거죠. 근데 이제 멈춰있는 시간 동안에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4개월 정도를 보냈는데 정신적으로 무척 많이 피폐해져 있었어요. 아이랑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아이를 재우고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뭐 책을 읽으면 해결이 될까? 또는 좀 드라마 보고 좀 놀아야 되나? 나를 위해서 좀 쓴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고는 4개월이 지나서 계속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아이를 엄마가 이제 봐주시겠다 결론을 내려주셔가지고 회사를 돌아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를 돌아가서도 쉽게 이제 그 마음들이 이제 회복되지는 않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후배가 저를 툭툭 치더니 사장님은 회사는 그만두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만두면 결국에는 그 길이 멈춰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장님 딸이 여성 리더십 세션 들으려고 그래봐. 그럼 여성 리더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제 딸아이를 재우고 보는데 제가 주저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 아이가 주저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크게 느낀 순간이었어요. 이 아이는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아이한테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더니 제가 멈춰있지 않은 거였어요.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겠다. 성장이 엄청난 지위를 얻는 것들의 성장이 아니라 오늘 읽지 않은 책을 한 권 더 읽는 거, 그 문장 하나를 내 마음에 얻는 것이 성장이고 괜찮아 내일 잘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게 성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매번 다독였어요. 넌 오늘도 나아갔고 오늘도 멈춰있지 않았고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저를 정체기에서 끄집어내준 힘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가장 가까이서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레퍼런스가 되어주고 싶어요. 뭐 위인전에서 누굴 따라하라 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따라하기 쉬운 사람을 따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일들이 업무가 되었을 때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는 것들은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에도 어떤 애쓰는 힘들은 다 필요한 건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식되고 있다면 그 일 뒤에 것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이 하는 일은 반드시 세상의 어느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미칠 그 내 일의 역할에 대한 것들, 영향의 힘들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싫었던 그 순간도 다시 극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아주 전형적으로 일과 삶이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제 삶을 그냥 하루짜리로 봤을 때 일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싫어하거나 이 일이 내 인생에서는 중요치 않아 라고 치부해버리면 제 인생 하루짜리의 절반 이상을 제가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조차도 사랑해야 제 삶 전체가 온전해지잖아요. 사실 일 자체를 보기보다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라보는 게 이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발이라고 생각해요.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쏟아낸 시간에서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시면 그 시간마저도 좋아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한 생각이 온전히 아주 긴 시간 농축되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뭐 1시간 안에 300페이지가 빨리 넘겨져야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한 장을 마주하고 1시간 오롯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을 온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책 한 권을 다 읽었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상 매체로 그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흡수하고 끝내버리려는 이런 것들 말고 조금 더 서서히 가까이 가서 내가 온전히 갔는데 걸리는 그 시간들까지도 포용해서 책을 읽으시면 훨씬 많은 것들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책으로 마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좋은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가는 게 무척 어려워서 행동학도 책으로 읽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권이었고 이 책 안에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양하고 그 다양한 것 중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힘을 기르기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저한테는
아 맞아 라고 무릎을 탁 쳤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서 신간들은 많이 하이라이트 받고 관심도 받고 있지만 지나간 책들 중에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까울 만큼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 더 많은 분들에게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에 아주 애써서 찾은 책입니다. 저는 대부분 이런 생각들의 처음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랑 이제 호주로 여행을 갔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침대에서 아이 재우고 있는데 침대 머리맡에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래서 The 50라고 하는 이제 50북이라고 써져 있었고 정말 기대 없이 열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Celebrating Your 50 Life였어요. 여성 50명에게 50살이 된 삶을 축하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키워드들을 하나씩 인터뷰를 실은 책이었거든요. 그날의 그 책이 저한테는 이제 머리 뒤통수를 한 대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당시가 제가 40이 갓 넘었을 때였어요. 근데 50이란 나이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 50명의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한 50가지의 단어들을 보다 보니까 50이 되면 내 삶을 이렇게 한 단어로 명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나는 나의 삶을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 그 인터뷰를 스스로에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어를 찾아야겠다. 나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어쩌면 묘비명에 쓰여질 단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에 제 타이틀들을 모았고 지금 제가 모은 뭐 일상기록가, 뭐 다정한 관찰자, 그리고 응원대장과 같은 것들은 저의 이제 평생의 잡 타이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단어들을 모은 거죠. 근데 왜 올리브인가요? 이제 인사부장님께서 갑자기 영어 이름 되세요 이러는데 제가 외국 회사를 안 다녔으니까 영어 이름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뽀빠이 여자친구 올리브였어요. 잠시 쓰겠거니 하고 올리브 할까요? 이러고 썼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성우님하고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올리브라는 나무는 자가 수분이 안 되는 나무래요. 그래서 한 그루만 있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데 두 그루 이상이 되어야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 거를 봐서 당신이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너무 이 이름이 잘 어울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이 이름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제 본명보다도 더 복면처럼 이 이름을 많이 불리우는데 친구들이 올리브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니까 훨씬 저한테 다정하게 이름이 불려지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올리브 말고 올리브라고 불러. 아주 사랑하는 이름이 되었죠. 저는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한 10년에 한 번씩 바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 문장은 Lead with Courage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자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전에는 Be bold and stay cool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힘내야 된다, 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저의 30대였다라면 40이 되고 나니까 스트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구나, 용기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작가님이 쓰신 글 중에 용기란 근육과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셔서 용기는 원래 타고난 게 아니라 자꾸 연습하면 근육처럼 커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매번 용기를 내는 순간이 내가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제가 실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나 실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용기고요. 아이한테 잘못한 것들을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도 용기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용기 내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 그것들을 기꺼이 드러내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오빠가 더 많이 갔겠죠. 저희 직원들 중에는 많이 갔을 거다라는 거였고 오빠라 부르시네요. 되고 싶었던 거는 막 유엔에 들어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종종 만나는 젊은 친구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력이 잘 만들어진 거냐는 거예요. 잘 재단해서 상무님은 거기까지 갔습니까? 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길을 재단해 본 적이 없어요.